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당대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 노선과 관련해서 경제개발 5개년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입니다. 네. 경제 개발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보통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계획이라고 안 하고 전략이라고 했냐. 이것부터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2016년 올해부터 해서 5개년이에요. 2020년까지. 네. 경제 전략을 이제 수립한 거고 이 전략 밑에 여러 세부 계획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개년 전략이 있고 그 밑에 세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네네. 아니고 아니죠.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있고 그 밑에 다양한 부문에 부문이 있다. 부문 계획들이 있다. 계획이 있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기본 목표는 이거예요. 인민 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 부문 사이의 균형 보장,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 마련. 이게 이제 기본 목표고요. 큰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고수하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 공업 부문을 정상화하자. 농업, 경공업 생산 증대로 인민 생활의 결정적 향상을 이루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네. 이 5개년 전략의 구체적 목표는 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을 몇 킬로와트씩 생산하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수치로 딱 제시는 안 됐어요. 6차 당대회 때는 그런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제시됐지 실제 목표는 제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되겠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당대회에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수치를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크게 이제 보면은 전력 부문,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부문,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 부문과 건재공업 부문, 농업, 수산업, 경공업 부문, 국토관리사업, 대외경제관계 이렇게 이제 크게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간략하게 약식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이거 사업총화보고 전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쭉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전력 부문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전력 부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이 특이한 거죠? 원래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이라고 해서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석탄, 금속, 철도는 묶어서 그냥 두 번째로 제시하고 전력만 따로 먼저 제시한 거예요. 4대 선행 부문 중에 하나인데 이걸 더 특화해서 또 전력만 떼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행 부분에 잘 안 돼가지고 경제 어렵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력을 좀 그래서 더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선행 부문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략을 더 강조한 거죠. 네. 근데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중심골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다른 여러 부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력이 중심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력 생산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쭉 꼽아보면 통합 전력 관리 체계를 구성하자 이런 과제가 나와요. 네. 이게 통합 전력 관리 체계라는 게 뭐냐면 전기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 석탄은 캐가지고 보관했다가 쓰면 되잖아요. 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보관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많으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사용자가 적으면 생산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생산해봐야 이건 쓸모없이 버려지는 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누가 언제 쓸지를 시간표 짜가지고 전기 쓰는 것도 아니고. 큰 추세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마다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전력망을 그물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어떤 도시에서만 썼고 뭐 이런 식인데 요즘은 여러 발전소들이 있고 이걸 여러 도시들에서 서로 교차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전기가 A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만 오는 게 아니라 B 발전소, C 발전소에서도 온다는 거죠. 아, 그 옛날에는 우리 집에 들어온 전기는 A 발전소에서 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A, B, C, D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온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 발전소가 맡고 있는 구역이 또 있고 B 발전소가 맡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A만으로 안 되면 B, C, D 발전소에서도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남는 전기를 부족한 곳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그물식으로 전력망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이제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거를 이제 북한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기가 부족한데 사용하는 데는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교차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합니다. 이게 그건 뭐냐면 어떤 개념이죠?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공장에서 전기를 쓸 때 뭐 예를 들어 A 공장에서 전기를 쓸 때 B 공장은 쉬고 있다가 A 공장이 쉴 때 B 공장이 가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교차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차해 가면서 아, 생산 활동을 그렇게 교차해서 한다. 네, 전기를 교차 생산이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 네, 부족한 네. 전기를 그렇게 나눠 쓰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것 쓸 수도 있겠네요. 다른 데서 전기를 많이 쓰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데서 전기를 안 쓰는 시간이면 그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적극 도입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부문인데 여기는 뭐 그냥 다 잘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구체적인 내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야가 또 너무 많아서 네. 다 일일이 언급하게 되면 이 1시간짜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기계, 화학, 건설, 건재, 공업 부문인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뭐 기계공업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계공업에서 나오는 뭐 유연 생산 세포, 뭐 계열 생산 공정 이런 거 얘기 들어봐야 뭐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계공업 쪽에서는 원래 북한이 자랑하던 게 CNC 아닙니까? 네. CNC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CNC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등장을 안 씁니다. 그것도 좀 특이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CNC가 잘 안 되니까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유연 생산 세포를 이제 강조를 했어요. 이 유연 생산 세포가 뭐냐면은 CNC를 이용한 하나의 작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많이 했잖아요. 네.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사실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은 한 라인에서 계속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면 그만인 건데 다품종이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조금씩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자동화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자동화를 해가지고 이 CNC는 쉽게 말해서 기계를 깎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B라는 제품을 만들려면 이 공구도 바꿔줘야 되고 라인도 바꿔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밖에서 사람이 입력만 해주면 뭐 A 제품 10개, B 제품 100개, C 제품 5개 뭐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그 안에서 기계가 혼자 알아서 공구 바꿔가지고 라인 바꿔가지고 탁탁 찍어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연 생산 세포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예, 이 유연 생산 세포를 이제 세포가 영어로 셀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연 생산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단일 기계 셀도 있고 유연 생산 셀이 있고 유연 생산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CNC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유연 생산 세포면은 2-3개의 CNC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런 장치를 유연 생산 세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에서 많이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NC는 이제 됐기 때문에 CNC를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CNC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갔다, 단계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무인화에 지금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인상적인 게 화학공업 분야에서 석탄가스와 탄소 하나 화학공업, 석탄 권류 공정, 희망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 뭐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석탄 권류 공정은 석탄 가스를 만든다. 이 공정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일단 이제 석탄 가스화는 뭐냐면 북한이 석유가 안 나니까 이 화학공업 자체가 석탄을 기본으로 한 석탄 화학공업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석탄에서 화학물질을 뽑아내려면 석탄을 가스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고체에서 하는 거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화학 반응을 시키려면 이제 가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무연탄을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석탄 가스화고 석탄 권류 공정이라는 거는 석탄 가스화하고는 좀 달라요. 석탄 가스화는 무연탄과 산소를 결합시키는 건데 권류는 산소를 차단하고 고온으로 해가지고 석탄을 분해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물질이 좀 달라요. 아. 석탄 가스화에서 나오는 물질과 석탄 권류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이 좀 다릅니다. 예.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있고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좀 특이하죠. 탄소 네. 하나. 탄소를 잘게 자른다는 뜻인가? 탄소가 그러니까 우리 화학 공업에서 핵심이 이제 이 유기화학 쪽에서 핵심은 석유나 석탄에서 탄소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네. 여기서 이제 탄소가 몇 개 들어간 화합물이냐? 탄소가 하나 들어간 게 이제 메탄올 이런 것들이고요. 2개 들어가면 에탄올, 3개 들어가면 프로파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공이 아니라서.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럼 탄소 하나면은 탄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네. 메탄올을 이용한 그렇죠. 그런 거다는 거죠. 메탄올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여러 탄소 화합물들을 만드는 기본이 석유 화학 공업에서는 석유가 탄소가 엄청 많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네.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뭐 탄소 2개짜리 화합물 만들어내고 3개짜리 화합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그게 아니고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은 메탄올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 메탄올에다가 메탄올끼리 결합을 시켜서 에탄올도 만들고 프로파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 잘게 그 탄소 하나짜리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정반대의 순서인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원래 원료 자체는 탄소 다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잘라내는 건 한 번인데 이렇게 하나씩 다 자른 다음에 재결합하는 거면 공정이 2번 된다고 저는 딱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업은 잘라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석탄이에요. 석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은 근데 석탄을 지하에서 가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캐내지 않고. 지하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가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가스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가스가 이제 탄소 하나짜리 화합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정과는 좀 완전 다르네요. 네, 완전히 그렇죠. 다르네요. 네, 완전 다르죠.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안 돼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되고 그런데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기존 석탄화학공업으로 주체 비료라든지 비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탄소 하나 화학공업으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온갖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북한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석탄가스와 석탄권류, 탄소 하나 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학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뭐 제로 에너지, 탄소 제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전트 빌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건설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예.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수산업 경공업 부문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이 과학 농법 이런 것들 많이 하자, 뭐 기계화 많이 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좀 들어 있습니다. 네. 농업, 수산업 이런 쪽을 워낙 그동안 많이 강조해왔고, 또 예. 그러니까. 농업에서 좀 이제 강조할 만한 게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보통 자원 순환 농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과 축산업, 어업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농업을 잘 하려면 비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비료는 가축 분뇨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축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분뇨로 비료를 만들고 이걸로 농업에 활용하고 이렇게 농작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업에 활용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순환형, 예,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농장 옆에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네. 근데 이것만 하는 건 이제 사실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다양한 게 이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축 분뇨에서 메탄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난방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부산물로 이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양어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물고기용 이제 네, 사료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어업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 야, 그 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대형 농장 같은 데서는 사실 화학 비료 농약을 안 쓰면은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유기농으로 하려다 보니까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원을 아끼고 서로에게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농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걸 하려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종합적인 판단, 그다음에 좀 자본이나 이런 것도 좀 꽤 들어갈 것 같고, 기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국에서는 좀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돈이 많지 않거나 협업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딱 고립돼서 축산만 하든지 아니면 농사만 짓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북한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환형 이런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에서도 이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원 순환 농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농장이나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관리 사업, 뭐 대외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을 뭐 설명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토관리 뭐 황금산, 보물산 만들자, 산림 복구 잘하자, 뭐 이런 거고 양묘장 잘 만들자, 뭐 이런. 최근에 양묘장 얘기하는 워낙 또 많이 하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강제에서는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자, 뭐 여기서 이제 나서는 게 신용을 지키라,
일변도를 없애라. 가공품 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여라.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해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를 발전시켜라. 경제개발구들의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서 활성화시켜라.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변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죠? 상품을 다양화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데 대외 경제다 보니까 한 나라하고만 무역하지 말고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나라, 다양한 기업들과 이 관계를 가져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신용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외 관계에서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고 신뢰가 떨어지면 무역도 하기 어렵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하는 여러 기업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신용을 잘 안 지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네. 서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우리 사기 쳐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계약 깨버리는 경우가 있고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뭔가 이상하게 서류 처리나 이런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달라버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용을 잘 지키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특이한 게 그 가공품 수출, 기술 무역, 서비스 무역 이런 것들 강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무역은 거의 대부분 지하자원 판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가운데 40.2%가 석탄, 갈탄 이런 이제 광물성 고형 연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하자원을 그냥 수출하는 방식인 거죠. 네네. 아니면 뭐 이제 뭐 수산물, 뭐 조개, 물고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 판다거나 이런 거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품, 기술,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서비스 무역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게 좀 특성 있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관리 부문이 좀 나오는데 사업총화의 당면 과제에서 이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두 가지 방도로 제시한 게 내각 중심제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다 한 번씩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이네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내각 중심제 보면은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내각에서 중심 잡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각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 첫째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결별해라. 두 번째가 국가 경제 발전 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워라. 세 번째가 계획 집행을 위한 경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완강하게 진행해라. 네 번째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각에 이런 요구들을 한 거고 또 다른 단위들에도 요구한 게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북한 경제의 사령탑은 내각이다 이거예요. 내각 중심으로 경제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내각 중심, 내각에 집중시키라. 이게 아무래도 90년대 이제 고난행군 시기에 성군 정치가 도입되면서 이걸 이제 성군 정치가 전면화된 거잖아요. 네네. 성군 정치 전면화되면서 경제의 많은 부문이 또 이 인민군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제 고난행군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내각으로 경제를 이제 중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그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각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당에서 하라면 그냥 하는 거지 뭘 갈등이 있고 말고 하느냐 뭐 그런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에서 딱 결정하고 다 옮겨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과정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뭐 넘어왔던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하려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노동신문에 네. 원래 이제 노동신문은
당 지도자의 현지 지도만 보도를 했는데 내각 총리의 활동을 단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 박봉주 총리가 어디 갔다 이런 보도는 가끔씩 있죠. 네, 그게 이제 2012년 말, 2013년 이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총리가 혼자 어디 간 걸 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때 상당히 특이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독자성을 강화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계획 경제인데 어느 기업소에서 너네 뭘 얼마만큼 생산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목표량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기업이 알아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산해야 될 것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또 내각 중심제를 많이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활동에 자율성을 준 만큼 그걸 또 제어라고 해야 되나 관리하기 위한 그 요건으로 내각 중심제를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뭐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맡겨진 국가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 전략, 기업 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리고 기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는 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뭐가 달라진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표현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네.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라.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 전략, 기업 전략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부에서 너네 뭐 철 10,000톤 생산해 라고 하면 10,000톤을 생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죠. 10,000톤 생산할 수 있는 돈을. 그러면 네. 그거 가지고 10,000톤 생산해서 정부에 보내면 끝이었단 말이에요. 네. 기업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1,000톤 생산해 하고 1,000톤 생산할 돈만 주고 끝이에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걸 어떻게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나머지 철을 나머지 9,000톤을 더 생산해서 이걸 어디다가 판매할지 이런 것들을 결국 기업소가 자체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실정에 맞는 경영 전략과 기업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된 거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소 경영을 잘하는 기업소들은 노동자들이 이제 풍족하게 월급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걸 잘 못하면은 노동자들이 이제 손가락 빨고 인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그 노동자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소별로 이런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경쟁을 더 이제 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사업총화 보고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업총화 이번 당대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총리가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5개년 전략과 관련해서 좀 관계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뭐 이런 것 내용이 있습니다. 볏짚 펄프, 갈대 펄프를 이용한 종이 생산 확대, 지하 초염수를 이용한 소금 생산 공정의 완성, 자력호 계열 화물선 등 여러 국산 화물선 생산, 세포지구 축산기지 정상 운영, 80마력 트랙터와 115마력 디젤 화물차 생산 공정 확립, 다기능 다목적 진화된 측정 설비 생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더 만들자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양이었는데 북한의 네.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까지 경제 강국 건설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명 강국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문경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네요. 마셔보니 어때요? 아, 근데 이게 물 타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진한데요? 네, 이게 충남 공주의 유급 영곡리에서 알칡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달고 진합니다. 아, 근데 이게 칡즙이 어디에 좋은 거죠?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술독을 풀고 갈증을 막는데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예. 여기 석류 600배 이상 많아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아, 아주 좋네요. 그럼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는데 꼭 마셔야겠어요. 네. 이거 이름이 뭐죠? 아, 도당골 칡즙이라고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50호에 5만 원입니다. 한 개에 1,000원꼴이에요. 한 개 1,000원꼴이면 이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이게 되게 알칡만 네. 모아서 했다고 해서 그런지 좀 진한데 그럼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요? 네, NK투데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도당골 직즙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